황사입니다. 황사. 다 알죠? 황사가 뭔지? 모래가 우리나라에 온대요. 자,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하여 하늘 높이 올라간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상층에도 편서풍이 있고 지상에도 편서풍이 있는데 상층 편서풍이 지상의 편서풍보다 풍속이 조금 더 세요. 이유는 마찰이 없어서. 상층은 지면 가까이에서 부는 바람은 건물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 약해지는데 상층의 편서풍은 마찰이 전혀 없이 쑥 넘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 있는 모래가 우리나라까지 쉽게 넘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음대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날 때 항해조선을 따라온 항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압이든 저기압이든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동쪽으로 진행할 때인데 기본적인 형태는요. 그래도 여기 바다를 어떻게 건너오느냐,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건너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중국 대륙이고 여기가 우리나라면 이쪽에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어야 해요. 상승기류가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저기압일까 고기압일까? 저기압이면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서 실제로 이쪽에 있는 모래먼지가 상승기류를 타야 해요. 그리고 그 녀석이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온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하강기류를 만나야 기본적으로 이 모래가 이렇게 깔아앉아요. 그래야 황사가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황사라고 하는 기상현상이 발생할 때는 하강기류가 형성되는 언제냐면 맑은 날이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기압 세력이 강할 때. 그래서 우리가 며칠씩 황사가 지속될 때 보면 계속 맑은 날이 유지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상승기류를 타고 모래가 상층까지 올라간 이후에 상층 편서풍을 타고 중국 대륙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하강기류를 형성을 했을 때 황사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에도 상승기류,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날씨가 흐릴 때가 있어. 저기압이 발달할 경우. 이럴 경우는 얘가 이렇게 못 내려오고 여기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일본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이 황사 모래가루가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하강기류가 형성될 때 황사를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도 저기압 세력이 발달하니까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생했을 때는 일본까지 넘어가서 황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사라고 하는 건 맑은 날 우리나라에 발생을 하는데 상승기류를 타고 온 아이가 상층 편서풍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가 3월에서 5월경에 지금 조금 잦아들긴 했는데 여전히 좀 많긴 해요. 3월경과 5월경에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계절이 언제예요? 봄이죠. 우리나라는 봄 황사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가을 황사가 조금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 우리나라에 봄에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봄 전 계절이 뭐예요? 겨울이죠. 그러니까 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뭐야? 양쯔강 기단. 기억나죠? 양쯔강 기단의 성질이 뭐예요? 온난 건조해요. 건조한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세력이 이렇게 커지겠지. 봄철에 중국이나 몽골 대륙 전체가 싹 뭐 한다는 이야기야? 건조해졌다는 이야기인데 봄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뭐예요? 이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은 어때요? 한랭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기 전에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몽골, 중국 모두가 다 건조한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봄 전에도 건조했어. 봄에도 건조한데. 자, 봄 전 계절은 뭐예요? 그다음 겨울 전 계절은 뭐예요?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양치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또 한 번 건조해요. 그러니까 건조한 기간이 가을에, 겨울에, 봄에 연속적으로 세 계절을 우리나라를 지배를 해요. 자, 그런데 가을 전 계절은 뭐예요? 여름. 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지배를 하면 여름에 이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은 어때요? 습연하죠. 되게 습한 기단이 전체를 지배를 하니까 이 여름철에는 중국이나 몽골 쪽에 있는 모래도 약간 습해요. 습하면 축축해서 잘 안 날아갔겠지. 얘가 빠지고 나는 뭐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에 이제 이걸 다시 말려. 겨울에 또 말려. 그러니 봄에는 바짝 말라있지. 그러니까 봄에 양지강 기단이 발달할 때 편서풍 타고 오는 온대적 기압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양지강 기단과 함께 우리나라로 바람이 많이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 봄 계절에 뭐가 많이 발생한다? 황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여름 지나고부터 계속 건조한 상태가 이 대륙에 나타나요. 건조한 기단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 쉽게 우리나라 넘어올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을 황사가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에 비가 조금 줄었어요.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여름 가뭄이 생겨. 원래 여름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크게 몇 개? 3개. 뭐뭐 있었어? 오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적도 기단. 이렇게 3기단이 석 달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셋 다 무슨 기단? 습한 기단. 습해서 비가 많이 와야 하는데 안 와. 안 오다 보니까 여름에 가뭄이 생겨. 가뭄이 생기면 마른다는 이야기지. 그 상태에서 양지강 기단 영향을 받으면 가물어요. 계속. 그래서 가을에도 최근 들어서 황사 발생 일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몽골이나 중국의 사막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막이 있진 않아요. 사막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 사막이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래들이 넘어오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황사라고 이야기합니다.